여러분은 현재의 골목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따뜻한 정이 느껴지면서도 뭔가 특별한 풍경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일본 도토리현의 작은 도시 사카이 미나토. 다양한 캐릭터가 랩핑된 일명 요괴 열차를 타고 도착한 이 도시는 특별한 골목으로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유쾌한 이 캐릭터들의 그 답이 있습니다. 사카이 미나토역, 앞에서부터 시작되는 골목. 일본의 국민 만화 작가의 이름을 딴 미즈키 시게루 로드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미즈키 시게루 로드가 시작되는 데인가 보다. 기타로가 있네, 기타로. 주인공 기타로. 이제부터 여기서 한 177개의 저 미니어처 미즈키 시게루의 작품, 만화 속 작품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 길이다. 동상이 그렇게 야호! 많아요? 사카이 미나토역에서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까지 800m에 이르는 거리의 콘셉트는 요괴입니다. 전 세계 요괴들이 모여 세계 요괴 회의를 열기도 하고 상점과 관공서는 물론 요괴 기차, 요괴 버스, 요괴 택시, 요괴 눈알, 가로등까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재미있는 요괴 캐릭터로 형상화해 놓았습니다. 이 요괴들은 개개개의 기타로 시리즈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1968년)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만들어져 최근까지도 방영된 대히트작입니다. 저 캐릭터 본 적 있냐? 뭐예요? 자, 이름은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밑에 가서 한번 읽어봐봐. 읽을 줄 알아요. 역시. 영어가 있어요. 토베토상. 아, 얘가 그 미즈키 시게루 네. 그 놈놈 할멈과 나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이게 절대 뒤에서 이제 질퍽질퍽하고 따라오면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돼. 왜요? 뒤를 돌아보면 이제 잡혀가. 어떻게 하는데요? 그거 나도 안 봐서 모르겠는데 그 만화에서도 절대 이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 그러면 뒤를 안 돌아보고 약간 길을 피해주면 얘가 막 지나가. 건드리면 안 되는. 이거- 되게 예쁘게 만들었지. 자, 에이! 원희도 안에 손 넣어봐봐. 안에 뭐 있어? 원래 물게 돼 있다니까. 눈알 동상은 약간 괴기스러운 모습이지만 왠지 귀엽게 느껴져 가장 인기가 높습니다. 자, 이게 머리 한 번씩 뜯어놓고 가. 네. 뭔가. 그럼 이제 귀신이 안 붙는데. 내가 무섭다 보다. 계속 닦고 가는 거지. 그래서 반질반질하잖아. 눈알 신사까지 있을 정도인데요. 여기서 기도를 하면 요괴가 그 소원을 들어준다는 풍문도 있습니다. 네? 하나 차린다고요? 기타로,
섬, 해골 등 거리를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는 요괴 포토 모델들은 즐거운 추억거리를 선물합니다. もともとこの水木しげるロードは境港駅と商店街を結ぶ本市のメインの道路となっておりましたがアーケードの老朽化が懸案となっておりましてその商店街の活性化とそのアーケードの改修を合わせて検討する際に本市の出身であります水木しげる先生の作品を取り込むというところからスタートしております。 사카이 미나토시는 인구 3만 5천여 명의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한때는 일본 내에서 수산물 생산 전국 1위로 명성을 날리기도 했던 곳이죠. 하지만 1992년 잃어버린 10년으로 불리는 일본의 장기 불황으로 마을은 하루가 다르게 쇠퇴해 갔습니다. 그때 이고장 출신의 유명한 요괴 만화 1인자인 미즈키 시게루와 그의 대표작을 활용해 마을을 살려보자는 제안이 나왔고 미즈키 시게루는 자신의 고향을 살리는 프로젝트에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얼마가 될지 그 가치를 가늠할 수 없는 요괴 캐릭터에 대한 저작권을 마음대로 써도 좋다고 승낙한 거죠. 마을 살리기 프로젝트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하나둘 자신의 사재를 털어 요괴 청동상을 기증하면서 자발적으로 동참했는데요. そうですね、今現在水木しげるロードには水木しげる先生の作品ブロンズ像が今177体ございます。いずれも子どもにすごく非常に親しみやすさがあり可愛らしさもありまして、その辺の注目もあったというのが一つの要因だったと思います。それから地元の方々が自発的に踊りを作られたり関連グッズを作られたりというのがやはり成功の鍵だったかと思います。 1993년부터 장장 10년이 걸린 프로젝트였습니다. 마을 주민과 지자체는 작가에 대한 고마움을 요괴 거리 끝자락에 담았습니다. 미즈키 시게루 작가님이 그린 기타로. 기타로. 그다음에 미즈키 시게루 작가의 히스토리와 작품 세계를 볼 수 있는 미즈키 시게루 기념관을 완공해 거리를 완성한 것이죠. 만화책이 벽에 붙어 있네. 만화가 되게 많은데 1922년생인 미즈키 시게루는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인 22살 때 필리핀 라바울 전선에서 폭격으로 왼팔을 잃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는 평생 팔 하나로 만화를 그렸는데요. 그의 참전 경험은 전쟁의 잔인함과 참상을 담은 전쟁 만화로 살아나기도 했습니다. まず水木しげる先生は子どもの頃こちらで過ごされましてその後戦争に行かれ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ふるさとを描いた漫画がたくさんあります。それと水木漫画の特徴としては「ゲゲゲの鬼太郎」に代表されるような大変怖い漫画から戦争ものまたは伝記いろいろなジャンルに広がっておりまして、その幅広い活動をぜひこの水木しげる記念館で皆さんに見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 이 누나는 기타로 아빠. 네? 기타로의 아빠인데 누나를 되어서 기타로한테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서 돌아다니는 게 누나는
빠졌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기타로가 한쪽 머리를 이렇게 가리고 다니지. 재밌지? 네, 설정이. 상상력이 무서운데도 귀엽고, 네. 재밌고. 마을에 불어닥친 위기를 기회로 바꾼 요괴왕국. 미즈키 시게루 로드는 연간 27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는 요괴 명소가 됐습니다. もともとこの境港市には豊かな自然ですとか空港や港が整備されておりますが、この水木しげるロードができることで観光資源ができたということで、こちらに多くの観光客の方にお越しいただくことができました。それによりまして境港市は非常ににぎわいができる町となっております。 고향을 사랑한 작가와 진정성이 담긴 주민과 지자체의 노력. 그것이 사카이 미나토를 지금의 관광 명소 요괴 마을로 만든 비결 아닐까요? 처음에 요괴마을에 온다고 했을 때 생각했던 이미지는 좀 더 일본식 옛날 건물들이 많고 좀 이제 음산한 나무들도 많고 그런 분위기를 생각했는데 딱 왔을 때 정말 딱 적절하게 너무 과하지 않게 이런 요괴 캐릭터라든지 상품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잘 돼 있어서 정말 좋다고 생각을 했고요. 도토리 현이 그 일본에서 가장 이 작은 어떤 현이라고 들었는데 이 아무것도 없는 사카이 미나토에 이렇게 미츠키 시게루 작가님의 작품이 800m 가량 되는 그 길에 쭉 있는 걸 보고 야 정말 이렇게 만화가로서 부러운 느낌이 먼저 들었고요. 그런 그 아무것도 없는 이 도시에서 그런 만화의 어떤 컨텐츠가 한 작가의 컨텐츠가 지금 이 지역을 굉장히 이제 활성화시킨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화가로서 작가로서 부럽기도 하지만 그 어떤 지역 주민으로서도 굉장히 그 자긍심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일단 많이 들었어요. 한적한 일본 특유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북큐슈. 그 중에서도 기타 큐슈의 모지항은 19세기의 개항에 무역항으로 번성을 누렸습니다. 요즘은 이 일대가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대와 복고가 어우러진 독특한 분위기의 건물. 모지코 레트로역을 비롯해 일본과 서양의 조화가 돋보이는 여러 건물과 풍경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옛날 건물들이 되게 많은데 옛날 건물을 요즘 이제 박물관으로도 만들고 뭐 이렇게 카페로도 만들고 되게 그래서 그런지 뭔가 유럽풍 느낌도 나면서 여기 독특한 느낌이 예뻐요. 이곳이 바나나가 제일 처음 들어온 아, 그런 일본에서 항구래. 배도 뭔가 엄청 아기자기한 느낌이 들어서 유럽에 가지 않아도 유럽에 온 듯한 느낌을 주는 서양식 건물과 레스토랑, 미술관, 박물관 등은 오래된 도시 특유의 분위기와 어우러져 새로운 도시 재생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스토리를 더한 골목 이야기는 사람들을 매혹시킵니다. 모치코 항구 쪽에 있는 저 다리가 되게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다리인데 어떤 이 다리가 영도 다리처럼 이렇게 쭉 올라가 시간이 되면 쭉 올라가는데 저기 먼저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고 싶은 그 남녀가 네. 제일 먼저 그 다리를 손을 잡고 네. 손이 떨어지지 않고 건너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다리. 저 다리가 열리기 전에 어.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은이도 남자친구랑 여기 와서 손을 잡고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가야지. 다른 사람이 한 발이라도 먼저 가면 이제 두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마. 괜히 했다가.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요. 낭만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남자친구가 생긴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인슈타인이 꽤 오래 묵었다는 숙소도 들러봐야겠습니다. The sun shines bright as it moves across my face. I feel the light and everything is in its place. 부산에도 멋지게 변신한 골목이 있습니다. Today was made for me and life is good the way it should, the way it was meant to be. 2017년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올해 꼭 가봐야 할 세계 명소 52곳에 꼽힌 점포동 카페거리.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이곳은 전자와 철물, 공구 가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려 400개 이상의 공구업체들이 골목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죠. 하지만 버스 공장이 이전하면서 경영상 타격을 입은 공구업체들은 하나 둘 자취를 감췄고 골목은 쇠락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Life is perfect, I'm not trying, it's just happening. 잿빛투성이었던 골목에 따스한 빛이 감돌기 시작한 건 2009년. 철물 공구점 상인이 떠난 빈자리에 열정 넘치는 젊은 소상공인들이 하나둘 둥지를 틀기 시작한 거죠. 점포성당을 중심으로 30여 개 남짓한 카페가 들어서며 점포 카페거리가 생겨났습니다. 투박했던 공구골목에 젊은이들의 감각과 개성을 담은 카페들은 사람들이 호기심을 자극했고 고소한 커피향으로 발길을 모았습니다. 뉴욕 타임즈에도 선정이 돼서 꼭 부산의 골목을 기억하고 기록하기 위해 3명의 웹툰 작가가 오늘도 스케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다 변한 것 같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여기 지금 셔터가 많이 내려져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진 데는 공구상가인 것 같고 그 뒤에가 지금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카페로 많이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이 거리 자체가 약간 그걸 보여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 네, 저쪽엔 되게 알록달록.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지금 카페가 생겼잖아. 요 뒤에 봐봐. 요 뒤에는 지금 다 닫았어. 그리고 지금 이게 점점 카페 거리로 바뀌어가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리인 것 같아. 여기서 뭐 이렇게 느낌이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딱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그리면 좋을까? 오 보영이가 한번 여기서 한번 이 느낌을 한번 보영이 근데 상상력이 좋으니까 자기 캐릭터하고 카페 거리로 이미 유명해졌지만 아직도 변화 중인 골목. 캔버스에 담긴 점포동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점포 카페 거리가 생기기 이전부터 있었던 커피숍이 있어. 카페가 있어.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여기 커피. 많이 봤어요. 지나다니면서.
우리 한번 먹어볼까? 한번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전포동에서 제일 오래된 그 카페 맞습니까? 야, 역시. 자, 오늘 제일 오래된 카페에서 뭘 한번 먹어볼까? 2010년 8월부터 전포동 카페 거리를 지켜오고 있다는 이 가게는 달콤한 디저트와 커피를 기반으로 한 스페셜티로 커피 마니아들 사이에서는 이미 잘 알려진 곳입니다. 전포동엔 약 50여 개의 카페들이 모여 있는데요. 한 달 사이에도 몇 개의 카페가 문을 열고 닫는 과정이 반복되는 요즘. 10년 세월을 지키고 있는 가게가 있다는 건 참 반가운 일입니다. 처음에는 진짜 약간 가족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원래 단골 손님들 오시고 이랬는데 여기 거리가 발달하고 발전하면서 이제 부산 시민들도 많이 오시는데 이제 외부 또 외국인들도 또 많이 찾아오는 관광 장소가 되다 보니까 엄청 오히려 기분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거리가 특색 있는 거리고 이 특색 있는 거리를 계속 이어감에 있어서도 저희도 이제 한몫을 해야 된다고 이제 같이 힘을 보태야 된다는 생각에 약간의 이제 책임감도 있지만 이제 기분 좋은 느낌도 좀 같이 공존하는 것 같습니다. 오. 골목을 지키며 남은 자의 사명감 같은 거죠. 야. 만화 작가들은 시그니처 메뉴까지 맛보면서 전포동 골목에 대해 어떤 그림을 그릴지 생각해 보는데요. 내볼까? 이게 밑에 거 같이 빨아당기라고.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좋다. 편안하고. 여기도 그림으로 그래도 되게 예쁠 것 같아. 이거 딱 정글 살려가지고 반짝반짝하게 그림을 예, 사장님 오셨습니까? 카페 거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사장님께도 조언을 구해보기로 했습니다. 여기는 약간 과거와 현재가 좀 공존하는 게 아직 많이 남아있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니까 좀 독특한 공간이 좀 많더라고요. 이제 흔히 발전만 이제 도시화돼가지고 발전되는 거랑 기존에 남아있던 공구 상가들이 아직도 이제 여전히 남아있고 그게 좀 절묘하게 이게 한편으로는 과거가 보이기도 하고 지금은 되게 또 현대가 보이기도 하고 그게 좀 공존하는 매력이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큽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전포동 카페 거리. 재밌고 감각적인 공간을 찾아 발길을 옮기는 젊은이들과 오랜 역사를 기억하는 어르신 세대의 공존. 다소 낯설어 보이는 이 공존이 소통으로 이어져 이 골목을 다시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길 바라봅니다. 들어가보자. 야, 이 색깔이 딱 중국집 그 전포동 카페 거리의 변화를 오롯이 지켜본 또 다른 가게가 있습니다. 뜨거운 불 위에서 고소하게 볶아지는 짜장. 바로 중식 요리 전문점입니다. 전포동에서는 2002년부터 운영을 해왔다는데요.
아버지의 대를 이어 지금은 아들 사장님이 주방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3대라고 하시던데 네. 할아버님께서도 저희 그러면 할아버지부터 먼저 하셨는데 예. 저는 할아버지를 직접적으로 뵌 적은 아, 없고요. 예, 예. 아버지 예. 따라서 뒤에 하고 어쩐지 이 짜장면이지만 짜장면에도 깊은 맛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있는 것 같은 그랬어요. 그만큼 긴 시간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여기 솔직히 카페 거리가 조성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연수로 네, 치면. 그렇죠. 그러면 예전에 여기 공부상가 많이 있었을 때 그때도 여기가 중국집이었네요. 아버지가 처음 여기 오셨을 때 여기도 공구상가였어요. 어. 여기 자리도 공구상가였는데 예. 그때 왔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어둡고 조용한 동네였는데 이렇게 변할지는 저희도 몰랐고 그 당시에는 주로 손님들이 공부상가 사장님들이라든지 예, 직원들이 많으셨죠. 예, 대부분 손님이었겠네요. 네. 지금은 이제 여기 관광객들이라든지 이렇게 놀러 오는 이제 젊은 층 사람들 손님이 많아졌고. 아버지가 직접 운영하실 때보다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다는 점포동 거리. 하지만 거리를 찾는 이들이 20대 전후의 젊은 층이다 보니 예쁜 카페나 특이한 공간을 주로 찾는 게 현실. 가게도 늘어나고 상권도 활성화됐다고는 하지만 점포동 터줏대감들이 느끼는 변화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매일 업종이 바뀌는 가게들도 부지기수. 그런 곳을 볼 때면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솔직히 좀 안타깝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장사라는 것도 이제 물론 다 개개인의 생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래도 다 같이 해가지고 공생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요. 근데 아시다시피 여기 살짝 붐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뭣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나가시고 뭐 또 다른 데 가고 뭐 이렇게. 묵묵히 한 길을 가며 점포동을 지켜가고 있는 사장님. 앞으로도 파이팅 하세요. 입도 이제 텁텁하고 한데 아이스크림이나 먹고 갈까? 좋아요. 야 예쁘다 근데 문이. 그지? 부산 골목 그리기 프로젝트를 위해 점포동을 돌아보다 개업 4개월 차의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우와 아이스크림이다. 야. 원래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서 계속 오랜 동안 살다가 일단 부산이라는 도시가 좋아가지고 부산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겼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젤라테리아를 창업하기 적합한 곳이 점포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점포에 자리를 잡았어요. 대한민국 젤라또 국가대표에게 배우고 직접 이태리에 가서 젤라또 교육을 받았다는 사장님. 알코올 들어있는 거 발효된 건가요? 우선 아이스크림 맛부터 볼까요? 낯설은 거야 아침부터. 와 죽는다. 이건 뭐였지? 그거 체리요. 대박. 쌀이 있어요. 그냥 담백해. 안 달지 않고. 인위적이 아니라 천천히 돌려가면 제주에서 적게 넣거든요. 밀도가轻해서 쫀쫀하고요. 일단 드시는 일반적인 아이스크림보다 칼로리도 60% 낮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이네요. 네, 드실 수 있어요. 매일 새롭게 메뉴를 개발한다는 사장님의 열정 덕분인지 신기하면서도 맛있는 젤라또가 가득합니다. 칠할 필요는 없는.
쑥떡이랑 어울릴 것 같다, 야. 그런데 점포동에서 가게를 시작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오늘 노란색 옷 입었으니까. 방문해서 한 달가량 여기서 상주를 하면서 계속 거리를 지켜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떴다가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연령대가 일단은 많이 낮았어요. 일단은 복합적으로 이제 여러 연령대가 섞여 있는 거리가 아니고 딱 정해져 있는 연령대의 여성층이 90% 이상이었고, 이제 그들이 여기까지 오는 거는 다른 곳에서 없는 걸 찾으러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젤라테리아 같은 경우는 그게 점포에 적합했고, 점포동 골목의 특징을 꼼꼼히 분석해서 창업까지 이루셨네요. 앞으로의 계획도 있다는데요. 그렇게 해서 뭐 그런 느낌을 살리려고 좀 인더스트리얼 감성으로 많이들 뭐 창업도 많이 하시잖아요. 뭐 카페나 뭐 식당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주변 환경과 어울려져서 뭐 인테리어적인 요소를 생각을 한다면 같이 공존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페 거리와 공존하며 점포동을 더욱 특별한 골목으로 만들고 있는 곳. 오, 한번 오늘 찾아보자. 예전에는 여기 전기 점포동의 역사를 기억해 볼 수 있는 전자공구상가 골목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내 기억으로는 뭐 보기보다 여기 지금 사람이 많이 없지. 가게도 많이 닫혀 있고. 저기 원래 점포동 우리 카페 거리는 사람이 되게 많았잖아. 여기 다 하는 거예요? 뭐 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손님이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지. 근데 카페 거리는 대부분 문을 닫았지만 아직 몇몇 곳이 남아 있네요. 어떻게 보면은 사장님, 제가 그림 그리는 만화가인데 7년째야. 이 가게는 한 몇 년쯤 됐지? 예예. 한 30년 정도. 공구상으로. 예. 그러니까 그 전에도 여기가 이런, 예. 판매하는 데고. 예. 드문드문 찾아오는 단골 손님들 때문에 아직도 문을 닫지 못하는 사장님들. 작은 공구나 전자부품을 판매하기도 했고 이젠 공업사로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자상가는 소규모지만 약 120개 정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보기 드문 옛날 라디오, 전축, 카세트 플레이어 등을 수리해주기도 하고 전자부품을 팔거나 개발도 한다는데요. 여기는 정말 가전제품 에어컨.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사장님, 이렇게 가게도 좀 구경하고 싶고, 에어컨 들렸습니다. 가게 뭐 구경하고. 예. 여기는 주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텔레비, 냉장고 그거는 도매했지요. 도매사. 예. 그러다가 이제 테레비하고 냉장고 같은. 텔레비, 냉장고, 세탁기, 예. 가전제품. 예. 우리가 오랫동안 진열장을 채운 부품들만 봐도 가슴 따뜻했던 추억의 시절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많이 바뀌어서 지금도 우리도 요 사업했던 사람이 처음에 1세대들은 요 점포가 한 130개 정도 요 안에 있는데
그 1세대 장사한 사람은 지금 서너 십 명 안 남아있어요. 이게 사장 30. 1세대시고. 예. 처음부터 우리 요 저기 1980년도 예, 80년도. 80년도 80년도면. 5월달에 문을 열었어요. 이제.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저희들 이제 그 기술 시간이 있어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기술 공업 시간이 있어가지고 이 전자상가에 뭐 이렇게 작은 거 뭐 이렇게 사러 마요. 키트. 예. 학교에서 이제 그 라디오 만들어야 되니까. 그때는 그 가전이 그것도 잘 됐고 했는데 그 안에 좀 북제신이 너무 복잡했죠. 부품이 하니까 옷장사가 많이 밀려왔어요. 맞습니다. 그 옷장사 밀려와서 옷장사한테 세를 많이 주고 하니까 밀려가지고 40여 년 동안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창근 씨. 호황을 누렸던 90년대만 해도 밤 10시까지 야근을 하는 일이 허다했다고 합니다. 변화 속에서도 꿋꿋이 자리를 지키며 골목의 역사와 정체성을 기억하는 이 작은 공간이 아무렴 이 골목에 오랫동안 머물러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만들어졌네. 카페네. 옛날 건물 그대로 해서 이제 카페 시키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남아있는 것 같아요. 우와, 여기는 아직 살아있네.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뭔가 엄청 세련된 옷가게랑 이게 옆에 붙어 있으니까 느낌이 되게 새로워요. 난 좀 반대로 오히려 이제 이런 게 그 현대적인 게 생기고 아직 그대로를 고수해야 되고 이런 데서 어떤 갈등이 또 있지 않을까. 맞아요.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이 건물 자체는 아직 그래도 아직 옛날 건물 그대로다, 그치? 그래도 이런 옛날 느낌과 이런 게 계속 남아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사라져가는 걸 보는 게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러면은 가은이가 이 지금 딱 이 대조적인 이 변해가기 전에 어떤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도 좋을 것 같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뭔가 저 할아버지 얘기는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오갈지가 뭔가 상상이 많이 되는 장소. 남자친구하고 이런 데 한번 또 걸어봐야 안 되겠나? 알았어. 그런 걸 이제 추억의 요소 담아서 그림 안에 표현해도 재밌을 것 같아. 전포동의 현재를 그대로 만날 수 있는 재미있는 그림이 기대됩니다. 와, 여기 좀 예쁜데? 오, 색깔이. 야, 여기 뭐지? 야. 카페와 공업사들 사이에서 특별한 건물 하나가 눈에 띕니다.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세요. 이야, 그냥 온 김에 작품을 한번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자. 이야, 예쁘다. 들어가보자. 모든 날 모든. 지난 10월 문을 열었다는 이곳은 카페와 갤러리를 접목한 카페 복합 문화 공간. 여기 간판도 있고. 여기 카페 거리에는 뭐 카페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상업 지역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삭막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주의 시드니나 홍콩이나 기타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런 문화 공간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카페 거리에는 유일하게 이런 문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프로 작가들보다는 아마추어 작가들이 이런 장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환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소통을 함으로 인해서 다음 세대 젊은 층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또 그림을 통해서 또 나름대로 발전적인 그런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카페 거리를 카페 거리답게 그리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이 공간을 만든 건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1층은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2층은 버스킹 연주 등을 할 수 있는 루프탑 공간으로 마련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공간을 배치했는데요. 마침 아마추어 작가들의 작품 전시가 한창입니다. 이 그림 속에 이야기가 있는가 보다. 소하고 저 비둘기랑, 그지? 배치를 자유분방하게 한 것 같아, 일부러. 와, 이게 처음에는 그냥 회화인 줄 알았는데 자꾸 보니까 초현실적 그런 그림인 것 같은데? 그지? 꽃과 빛에 관한 건가? 이번 프로젝트 3인방도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대부분 아까 들어올 때부터 여기가 자유분방한 그런 느낌. 사실 아마추어들을 위한 전시 공간을 찾기는 그리 쉽지 않은데요. 여기에 자신의 그림을 전시하는 기분은 어떨까요? 네, 일단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되게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되게 주변에 갤러리를 찾기가 조금 저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많이 있는 곳은 달맞이길이나 이런 데서 사람을 부르기가 어려운 공간, 동네에 있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점포동에서 전시를 함으로써 주변 사람도 편하게 데리고 올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곳에서 볼 수 있다는, 편하게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전시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연찮게 이제 제안이 와서 제가 보니까 제가 평소 생각했던 좀 친밀하게 대중들과 좀 같이 공감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취지하고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추어 작가의 작품은 전시뿐 아니라 판매도 이루어지는데요. 운영자와 직원들이 인건비 없이 기부 형식으로 운영을 하고 작가의 작품이 판매됐을 경우 10%는 운영관리비로 10%는 불우이웃을 돕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관광객들을 위한 인포메이션 역할도 더해서 점포동의 문화소통 창구가 되길 꿈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통해서 사실은 이 공간을 준비하고 아마추어 작가들한테 장소를 제공하고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처음의 마음이 끝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층의 갤러리도 중요하고 또 오시는 게스트 분들한테도 좋은 느낌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현 시대에 가장 부재가 소통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버스킹을 통해서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기타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시간을 가져서 또 하게끔 하고, 여기는 작품을 보는 공간이 아니라 마음의 소통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고, 그럼으로 인해서 서로가 우리 대한민국인이나 외국인이 하나가 되어서 이 작은 곳에서 진짜 어떤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그리고 누구든지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소통하고 하나 되는 문화 공간. 이곳을 통해 점포동이 하나의 문화 콘텐츠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 점포동 카페거리가 젊은이들의 현재, 그리고 부산의 지금을 만날 수 있는 골목으로 도시재생에 성공했다면 보수동은 아직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전국적인 유명세를 얻었지만 평일에는 텅 비어있는 게 보수동 책방 골목의 현실. 이제 새로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옛것을 지키며 현대에 맞게 변화하며 골목의 특성을 살리는 게 중요한데요. 보수동 책방 골목을 살리기 위해 지자체와 상인들이 직접 나섰습니다. 골목의 특성화를 위해 어린이 서점 등의 전문 서점도 늘어났고 문화관 등의 편의시설도 확충했습니다.
특히 지역 서점을 지키기 위한 별도의 조례도 만들었는데요.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지역에 있는 그 골동품 같은 책방 골목을 살리자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는 그냥 그때그때 뭐 정책적으로 또 어떤 정치인들의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책방 골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이제 그런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법제화를 통해서 조금 책방 골목이나 또 지역의 중소 서점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방안은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 강제화하는 것밖에 없다.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점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우리가 의결하게 됐습니다. 조례에서는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 시행에 따라 중구에서는 지역 서점의 현황과 여건 파악, 지원 정책의 방향 수립 등 다양한 계획을 시행 중입니다. 보통 책방 골목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 문화거리 조성, 책방 골목 문화관 및 어린이 도서관 건립, 책방 골목 문화축제 개최 등 활성화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수동 책방 골목이 유지 관리되면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중고책 실태를 파악해서 데이터베이스화하는 등 현대적인 거래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책 소독기를 설치하여 헌책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등 방문객들이 책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청과 책방 골목 분영에 의회, 도시 재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만들어서 보수동 책방 골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실천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보수동 책방 골목에서 북피거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내 컨텐츠를 올린다라고 하면 어떤 걸 올리면 좋을까요? 뭔가 원하는 정보를 찾았을 때 이 돋보기를 눌렀잖아요. 책방 골목의 제주꾼 남명섭 씨도 북튜버 교육에 참가했는데요. 해보니까 어떠세요? 재밌어요. 오랜만에 공부하는 것도 재밌고 선생님들도 참 친절히 가르쳐 주셔가지고 새롭게 공부하는 것도 엄청 즐거워요, 사실은. 엄청 좋지요. 배우고 싶어도 뭐 어떻게 배울 것인지 할지 뭐 못할지를 모르고 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정말 도움도 되고 재밌고 그리고 유익하게 이제 여러 이제 업체에 하시는 분들과 공유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저는 자기 스스로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언제든지 원하는 바는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붐업이 일어나서 뭐 잘 되지는 않겠지만 모두 다 힘을 모아서 하나하나 컨텐츠가 모으면 결국은 보수동 책방골목이라는 큰 컨텐츠를 같이 만들어 나가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개월 동안 이뤄진 교육을 통해 젊은 층도 책방 골목과 가까워질 수 있는 영상을 만들고 그들과 소통하고 교류를 나누는 게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오빠랑 사랑해? 그러니까 여친이 물어요. 뭐라고요? 강의가 더해질수록 열기가 뜨거워서 강사님도 놀랐다네요. 수강생 여러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카메라 앵글을 쳐다보는 법이라고 강의를 할 때도 정말로 실습을 할 때 뭐 자발적으로 모두 다 실습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또 롤모델도 찾아보시고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구나라고 생각이 들 만큼 지금 트렌드가 유튜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정말로 팔로워가 많은 유튜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과 미디어에 관심 많은 일반인들도 이번 교육에 참여했는데요. 그들이 바라보는 보수동은 어떤 모습일까요? 책을 하루에 만약에 저희 애기 아빠가 나에게 책방 골목은 무궁화호이다. 무궁화호를 타는 그 사람들의
그 예전에 그런 추억을 찾는 것들도 있고 무궁화 호만의 그런 천천히 가는 매력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에게 책방골목은 노다지입니다. 이야기 소재거리만큼은 다양하고 고급지고 그리고 정말 독특한 그 헌책방만에 누릴 수 있는 그 특별한 콘텐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기만큼 저에게 북튜브로서 엄청나게 좋은 노다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추억하고 기억하고 싶은 공간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죠. 그 공간이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를 더해 우리의 삶 깊숙이 한 발 더 다가온다면 어떨까요? And in that moment I could see all of the things that we would be. 숱한 길들이 유행처럼 떴다 사라지는 요즘. I would ask to marry me. 부산 골목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Sun, you light my life so I can see. 과거와 현재 그리고 새로운 미래가 함께 공존하는 아름다운 풍경을 골목에서 오래도록 보고 싶습니다. Moments filled with joy is where I live, where I am free. 기억하고 기록하기. 부산 만화작가들의 골목 그리기 프로젝트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기억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으면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 남기기 시작했는데 그 기록은 일단 설화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설화 속에 있는 것을 빼서 전시를 하게 되면 이제 나 혼자의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는 관람객들 같은 시대를 공유했던 것들, 또 같은 생각을 가졌던 것들을 함께 공감하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부산에 더 많은 골목길을 찾아다니면서 기억에 대한, 추억에 대한 어떤 기록을 계속해서 남길 생각입니다.